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파헤치니 남는 건 구라뿐의 이몬스터입니다. 네, 이번 시간 또 주식시장 살펴볼 텐데요. 제가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델타 바이러스는 오히려 유동성이 확대되는, 그래서 각 나라에서 또 델타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돈을 계속 더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에는 또 호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오늘 증시가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데 워낙 이제 다 눈치를 채고 별로 위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인 걸로 이제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적은 거래량에도 파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늦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SK는 진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또 한 3% 넘게 지금 현재는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포바닥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이 세력들은 참 야가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그냥 쭉 바로 올려주면 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셔가지고 금리라든가 통화량, 전체 거시적인 거나 아니면 SK 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기술적 분석부터 재무 분석까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빠져도 걱정이 없죠. 아유, 또 세력들이 장난치나 보다. 그냥 이건 그냥 고수래라고 생각하자. 애따 이거나 먹어라 하고 그냥 편하게 보시는데, 이런 전체적인 경제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이 기업에 대한, 특히 그 CEO나 사업에 대한 그런 분석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빠질 때요. 이렇게 바로 손절을 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몇 달을 이렇게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도 이렇게 한 번에 흔들리면은 이게 완전 멘탈이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여기서는 안 빠지겠지 했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또 털려버리면 다시 또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팔자마자 또 이렇게 또 좀 많이 올라버리면은 정신이 완전 넋이 나갑니다. 만약에 그래서 다시 오르네 하고 또 여기서 또 왕창 샀다가 또 내일 좀 조정을 받으면은 또 덜컥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식시장은 그냥 좀 물려야지 돈을 번다는 말이 제가 볼 땐 정설인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다 알고 있으면은 조금 높게 사놔도 두려움이 없거든요. 어차피 목표 주가가 이거보다 훨씬 큰 데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 밑에서 왔다 갔다 한번 한다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은 약간 좀 부동산처럼 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좀 주식시장은 너무 야가 빠지면은 큰 돈을 못 버는 것 같습니다. 좀 물리더라도 좀 길게 보고, 또 그게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밑에서 먹어라, 나는 이 정도면 된다 하는 좀 큰 마음으로 가지고 가시면은 주식시장이 더 아주 큰 혜택을,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죠, SK. 특히나 이게 지주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최태원 회장은 어떤 자기의 경영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의 그 지분율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주가는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SK텔레콤만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야욕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그 배우자분과의 이혼 소송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제 요 파이낸셜 스토리에 맞춰서 뭔가 좀 적극적인 대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지분율도 좋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야욕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봐온 최태원 회장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지, 제가 저하고도 좀 성격이 많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전에 선물 옵션으로 이렇게 장난치고 빵에도 갔다 오고 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좀
진짜 사업가답고 남자다운 모습 같기도 해요. 제 성격에는. 한마디로 뭐 저도 좀 양아치란 얘기죠. 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요즘에 그 최태원 회장을 보면은 와 진짜 성견지명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데, 이미 뭐 코로나나 델타 바이러스는 위협이 되지가 않습니다. 경제 쪽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는 보통 밖에서 많이 술을 먹는데, 어제도 뭐 술집에 사람들만 뭐 바글바글 하던데, 이미 뭐 그것도 뭐 모자라서 뭐 10시 넘으면은 길바닥에서도 막 앉아서 막 소주 까고 맥주 까고 막 하던데요. 이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이상기후입니다. 또 보면은 지금 막 지구가 막 50도가 막 넘는 데가 50도 가까이 되는 데가 허다합니다. 이 불쌍한 조개들도 이 보면은 껍질이 보면은 단단하고 이 통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대로 열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 속에서 사는 애들도 더워서 이렇게 제 삶을 다 살지 못하면 인간에게도 분명히 직접적으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막 여기저기 막 지구가 막 들끓고 있습니다. 막 지금 막 뜨거워서 막 폭발 직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보면은 이 억만장자 돈 많은 애들이 요즘에 우주여행 또 갔다 왔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하는데 들떠 있는데, 또 보면은 이게 탄소 아닙니까? 탄소.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금 환경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탄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제가 계속 SK를 보면서 뉴스들 보고 있는데, 이 탄소가 이제 진짜 이제 피부로 이제 바로 이제 오늘 내일도 아니고 바로 당장의 일입니다. 지금 이 뉴스들을 보면은 이미 선진국들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간 그 나라들이 많아서, 약간 일부의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나 일부 그 선진국 중에서 일부가 아직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이미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제조업 할 수가 없죠. 뭐 최저시급도 너무 높고 이러저러 고정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개발 비용 같은 게 지금 뭐 한국이나 일본, 독일, 대만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제어하고 그 견제할 수 있는 게, 특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게 탄소밖에 없거든요.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이 탄소세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SK에서는 이 경영 확대를 했는데, 저는 내심 좀 단기적으로 좀 주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액면 분할이라든가 배당 확대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이 최태원 회장은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이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아쉽다 했는데, 이게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만 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는 알아서 오른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지금 아까 주가를 띄우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쓸 카드가 없거든요. 지금도 보면 SK는 뭐 시총이 얼마 되지 않고 외국인 지분도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거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석해 드렸지만 유동 물량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10% 정도. 거기다가 이제 규모가 얼마 크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큰 자본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를 좋아하는 이유가 큰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규모의 종목이 특히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 들어갔다가 물리면 되게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SK 같은 종목에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걸로는 몰라도 장기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어떤 이 탄소 중립 쪽에서 SK가 어떤 모멘텀을 한번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유동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동안 지주사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얼마 없어서 머뭇거렸던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기본적인 그 어떤 재무가 수익이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배당이 2.5%가 넘고 여러 계열사들이 다 굉장히 탄탄하지 않습니까? 돈도 잘 벌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자회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적 분할이라든가 물적 분할, 또 IPO를 통해서 계속해서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SK는 최고 또 자회사 중에 하나가 SK ENS가 있죠. 이 지금 우선주 2조 원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SK에서 가장 염려했던 게 뭐냐면은 진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LG 쪽과의 LG화학과의 소송에서 2조 원을 이제 부담을 더 지게 돼가지고 혹시 유상증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주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다행히 SK에서는 SK ENS를 통해서 그 부분 부담을 잘 무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다행이다고 저는 한쪽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전엔 제가 이거를 SK ENS를 10조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업 가치를.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디 갔죠? 이 경영학대에서 최태현 회장이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과장된 손짓을 하면서 강조했던 탄소 배출량, 탄소 중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 제가 볼 때 ENS의 가치는 거의 제가 말씀드린 팜테코의 가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 이 탄소세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나라들은 분명히 이 선도적인 기업을 찾을 겁니다. 근데 어디를 씻고 눈 씻고 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린 수소, 청록 수소에 그 전에 ENS 수소를 통해서 또 정유를 통해서 이런 에너지를 유통하고 또 생산했던, 그리고 관리했던 큰 규모의 대기업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SK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다른 기업과 다르게 SK는 전문 CEO 기업이 아니라 재벌 구조였기 때문에 SK 최태원 회장이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게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고 봅니다. 현대차 정도가 자기네들이 넥소 수소차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투자한다는 자금이 한 10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다른 대주주들의 견제를 많이 받았을 건데, SK 최태원 회장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 전에 거대한 M&A들을 회사의 운명을 바꾼 큰 M&A들을 잘 성공시켜 왔기 때문에 아마도 누구도 이 최태원 회장의 결정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도 인텔의 낸드 쪽 사업을 10조에 막 M&A 하고, 그전에도 도시바도 막 4조 투자하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도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막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최태원 회장의 그 선택은 항상 옳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견지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40조가 제가 볼 때 SK ENS의 가치를 봤을 때는 이미 보입니다. 거기다가 아직
그 지주사라서 비적극적으로 했던 주주 친화 정책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액면 분할이라든가 배당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 분기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 지금도 막 두근두근 하는데요. 거기다가 현재 델타 바이러스까지 퍼져주면서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그런 거 나발이고 지금 그런 걸 할 때가 아니라 금리 계속 저금리로 유지하면서 유동성 확대를 계속해서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다가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실질적 공포심이 사라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상기후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최태원 회장은 분명히 뭔가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탄소 중립만 제대로 주도권을 잡으면은 게임이 끝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배당도 잘 나오는데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